네, 안녕하세요. 유희쌤입니다. 오늘은 지구 환경변화 첫 번째 시간 지구온난화 파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원인들을 정리해 보도록 할 건데요.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겁니다. 첫 번째는 지구 내부에서 생기는 원인들, 지구 내적 원인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지구 외적, 즉 우주에서 지구의 운동의 변화가 생겨서 태양에너지의 변화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생길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지구 외적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내적 원인부터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지 표면의 변화가 먼저 나왔어요. 자, 빙하는 어때요? 태양 에너지를 반사하죠. 근데 빙하 면적이 증가한 겁니다. 또는 숲이 줄어들어요. 숲은 어때? 태양 에너지를 가져다 쓰잖아요. 그런데 얘가 줄어들었어. 그러다 보면 지표면의 반사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럼 다 반사해버렸단 얘기니까 지구 기온은 하강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기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화산 활동입니다. 화산이 일어나면 뜨거운 마그마가 나왔으니까 뜨거워지냐? 아니죠. 여러분, 화산재가 방출되면은 화산재가 일시적으로 공기 중에 확 일면서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는 것을 막습니다. 대기 투과율이 낮아진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태양 에너지가 안 들어오니까 기온은 하강하게 될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대륙이 이동을 하면은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이제 변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기후변화가 생길 거고요. 또 어때요? 만약에 대륙이 이제 갈라지면서 해안선이 많이 생겼다. 그럼 해양성 기후가 또 많아질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변화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대기 조성.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변화한다. 지금 지구 온난화, 다 이산화탄소 증가 때문이잖아요. 기온이 상승하게 되겠죠. 온실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자, 지구 내적 요인들 살펴보았고요. 크게 어려운 내용 없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지구 외적 원인입니다. 자, 우리 지구는 자전을 하는데 자전축이 살짝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어때요? 이제 이 기후의 차이가, 연교차가 일어나게 되는데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가 어떻게 더 기울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태양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오고 더 적게 들어오는 이 편차가 심해지겠죠. 그래서 지구의 연교차가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전축의 기울기가 커지면 여름에는 태양 쪽으로 더 기우니까 더 더워지고 겨울철에는 더 멀어지니까 더 추워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지구 자전축의 경사 방향이 만약에 바뀐다면 북반구와 남반구의 날씨가 정반대로 바뀌겠죠. 자, 그리고 지구 공전 궤도 모양이 타원형으로 돌고 있는데 이것이 변화하면 또 기후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전 궤도의 모양이 원에 가까워질수록 북반구의 연교차가 커진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태양 복사 에너지에 들어오는 양, 입사량이 변화하면서 기후가 변화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언제 연교차가, 이 북반구의 연교차가 커지느냐라고 한다면 기울기가 커지고, 그죠? 공전 궤도 모양이 원에 가까워질 때 연교차는 더 커진다 정도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는 나무의 나이테 연구하는 것입니다. 자, 나이테는 1년에 한 줄씩 생겨요. 그러면 어떤 걸 볼 수가 있냐면 나이테가 이렇게 나타났을 때 갑자기 여기가 두꺼워졌다는 것은 1년 동안 엄청 많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가 언제 잘 성장할 수가 있어요? 기후가 온난하고 강수량이 많을수록 생장 속도가 빠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1년 사이에 많이 자랐어. 이 해에는 온난하고 강수량이 많았구나 라고 역으로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존 기간이 겹치는 여러 나무들을 이어서 연구하다 보면 수천 년까지도 우리가 기후에 대해서 연구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빙하에다가 드릴을 넣어가지고 빙하 원기둥 모양을 뽑아내서 빙하 코어를 연구하는 거예요. 빙하 코어. 이렇게 원기둥 모양의
그 빙하 기둥을 빙하 코어라고 합니다. 자, 빙하에 포함된 공기방울을 분석을 하면 그 당시의 대기 성분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빙하도요, 나무의 나이테처럼 어때요? 생기는 1년에 하나씩 형성된 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의 나이테처럼 빙하에 1년에 하나씩 층이 생기는데 이게 겨울이라고 해도 겨울이 아니라 극지방이라고 해도 어때요? 그 살짝 여름에는 녹았다가 겨울에는 얼어요. 그쵸? 녹았다가 얼었다가 녹았다가 얼었다를 반복하면서 생기는 층 모양이 있거든요. 자, 그것을 가지고도 우리가 연구를 할 수가 있다. 수십만 년 전까지도 갈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화석입니다. 해저, 퇴적물이나 퇴적암 속에는 서식 환경이 다양한 생물의 화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생물이 살아가는 환경에 대한 우리가 정보가 있다면 이것이 이제 어떤 기후에 만들어진 건지 수십억 년 전까지도 우리가 연구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시중에 있는 필수적으로 풀어줘야 하는 통과 내신 문제집들이 좀 있습니다. 좀 난이도 어려운 것들. 자, 그런 것들을 풀다 보면은 요거에 대한 내용이 좀 잘 나와요. 기온이 높을수록 이 물 분자, 이 산소의 동위원소 비율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질량수가 18짜리 산소가 있고 16짜리 산소가 있는데 그죠? 기온이 높을수록 빙하 속에 있는 물 분자에서의 얘네 비율과 해양 속에서의 비율이 서로 반대로 나타나거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기온이 높아요. 얘가 무거운 산소잖아. 그럼 증발을 잘 안 할 거잖아. 그치? 원래 증발을 잘 안 하는 애예요. 근데 그해 기온이 높았어. 그럼 평소보다 기온이 더 높으니까 이 무거운 산소가 좀 더 증발을 잘 했겠죠. 여기까지 되세요? 그래서 기후가 높은 해에는 얘가 무거워서 증발을 잘 안 하는 애인데 지금 기온이 높으니까 평소보다 증발을 잘 했단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증발을 해가지고 어때요? 비나 눈이 되어서 내려서 빙하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빙하에는 얘가 많겠죠. 요 비율이 높아진 겁니다. 자, 그런데 증발을 잘했기 때문에 해양 속에는 얘가 많겠어 적겠어? 적었겠죠. 증발을 잘했으니까 해양 속에는 적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적어지니까 해양 생물 속에서는 요 비율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사실 학교에서 다뤄주실 수도 있고 안 다뤄주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시중에서 많이 쓰는 문제집들, 어려운 문제집들을 봤을 때 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쌤이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의 기후변화 어때요? 빙하기, 간빙기 여러 차례가 있었죠. 그리고 작은 기후 변동이 계속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갔어. 이제 지구 온난화 나왔습니다. 자, 뭐야? 대기 중에 결국에 뭡니까? 온실기체 양이 늘어나서 온실 효과가 너무 세지니까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거죠. 사실 온실 효과라는 것은 굉장히 필수적인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효과가 되는 거잖아. 이제 지구에 태양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반사하는 것을 살짝 대기가 훔쳐가지고 다시 안으로 넣어주니까 어때요? 따뜻한 거죠. 따뜻하기 때문에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온실 효과가 너무 세지니까 어떻다? 지구 평균 기온이 너무 높아져 버린 게 지구 온난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온실기체가 되는 겁니다. 온실기체가 너무 많아서 이제 온실 효과가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지구온난화가 일어난 거고요. 대표적으로 수증기 알아야 돼. CO2 이산화탄소, 메테인 요 정도 세 가지는 온실기체 꼭 아셔야 된다. 그 다음에 산화이의질소, 오존, 그 다음 CFC 가스 이런 것들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체는 누굽니까? 결국 CO2가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 그래프와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도를 보면은 굉장히 일치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놈이 증가하니까 기온이 같이 상승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얘네들 보시면 CO2랑 메테인 보시면 똑같이 CO2 1리터와 CH4 1리터를 두잖아? 만약에 둘 다 똑같이 1리터 1리터 두잖아? 그러면 사실은 얘가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정도가 더 커요. 그러니까 위력이 얘가 더 세요.
이 온실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얘가 더 세거든. 하지만 절대적인 양으로 봤을 때 얘가 훨씬 양이 많아. 지구에서 만들어진 양이 훨씬 많다 보니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체는 CO2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 차이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구온난화의 원인, 대책 이런 거 살펴볼 건데요. 뭐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화석연료 사용량이 늘어나다 보니 어때요? 화석연료가 다 뭘로 돼 있어? CH5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CO2 농도가 증가해가지고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이 된 거고요. 삼림벌채. 그러니까 이제 광합성으로 CO2를 써야 되는데 못 쓰는 거지. 가축 사육. 얘네들 어때? 방구 끼고 트름하고 메테인을 막 몇십 리터씩 하루에 내뿜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냐?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니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요? 해수면 상승하는 거죠. 왜? 빙하 녹으니까. 빙하 융해. 플러스 해수 열팽창. 그래서 해수면이 상승하고요. 그럼 저지대가 침수되면서 생활공간 줄어들고 곡물 생산량도 줄어들 거고요. 기상이변. 수온이 올라가니까 강수량과 증발량이 변화하면서 어때요? 이상기후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생태계 변화, 멸종위기 생물종이 늘어나면서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고 육지와 해양 생태계 변화를 가져왔다. 자, 해양 산성화 되겠습니다. 자, 해수에 녹은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해양 산성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산성은 어떤 성질이 있어? 탄산칼슘들을 녹이거든요. 그때 이 탄산칼슘들, 산호, 조개 이런 것들 형성에 영향을 주겠죠. 해양 생태계 변화가 생기고 대량 멸종을 유발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말라리아나 댕기열 같은 질병 발생 지역이 확대될 수가 있다. 지구온난화의 심각한 영향들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한반도입니다. 우리나라입니다. 자,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평균 기온도 역시나 상승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지구 전체 평균 기온 상승률의 2배래. 그러니까 이 지구 전체 평균보다 우리나라가 2배 빠르게 기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산화탄소와 메테인 농도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계속 우리 지구와 우리나라를 포함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어떻다? 2배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최근 약 30년간 평균 기온이 급격히 상승했는데 뭐다? 온실기체 CO2 농도 증가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O2 발생량을 얼른 줄여야 되겠죠. 자, 기후변화로 나타나는 영향, 아열대 기후는 이제 어때요? 이 저위도 중위도 이 따뜻한 기후를 말하는 건데, 원래 저위도 중위도가 따뜻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해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추워야 할 쪽까지 따뜻한 기후가 퍼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북쪽으로, 우리나라니까 북반구니까 북쪽으로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이 짧아지고요. 봄꽃 개화 시기가 점차 빨라진다. 빨리 온다는 거죠. 겨울이 빨리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농작물 재배지 변화, 연안 수온이 상승하니까 난류성 어종이 증가하게 되겠죠. 난류성 어종이 증가하게 된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온실기체 배출량을 줄여야 되겠죠. 그럼 CO2 줄이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화석연료. 그죠? 화석연료의 사용을 억제한다.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이제 우리가 뒤에 이어서 다 배울 거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해야 되고요. 숲의 면적을 늘려서 광합성 많이 해서 대기 중 CO2 농도를 줄여줘야 되고,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것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는 사실 우리가 많이 다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고요. 기후변화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기후변화를 어떻게 연구할 수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원인 지구온난화에 대한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쌤이랑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